번째는 남자를 잘 안 만난다. 이게 좀 오해일 수 있는데 잘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. 자, 제가 요즘 화류계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. 2030 중에 화류계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? 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. 2014년도에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가요걸 전용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. 카페는 여성 화류인들의 쉼터로 알려진다. 성매매 관련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고받기도 한다. 그런데 이 카페 회원수는 무려 15만 6천여 명이다. 어마어마한 숫자죠. 한 카페만 해도 15만 6천 명이라면 다른 카페도 있을 거고 카페 회원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30만 명 정도는 화류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인구 통계도 한번 찾아봤어요. 2022년 기준으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의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 300만 명 중에 30만 명이면 10%죠. 그런데 화류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가 되는 분들을 모아놨잖아요. 전체 여성 중에 외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의 비율 한 30%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2030 외모가 좀 괜찮은 여성분들 중에 30만 명, 즉 30%는 화류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. 물론 이건 저의 내피셜이지만 이 정도로 확률이 높다는 거죠. 화류계가 하드코어한 성매매 업소도 있지만 오피까지, 그 다음에 뭐 토킹바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, 그리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깐 생활이 힘들어서 발 담갔다가 발 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. 실제가 제가 아는 증권계 형님이 계신데 그분의 직접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. 업무상 접대 자리 때문에 이제 룸에 놀러 갔다고 해요. 그곳이 옷 벗고 하드코어하게 이렇게 노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접대부 앉혀놓고 얘기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. 어깨동무 정도 하고. 그 형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정말 일하지 않을 것 같이 생긴 분이 들어오더래요. 청순하게 생기기도 했고. 그래서 어떤 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학원생이라고 얘기했답니다. 원래 이런 데서 일을 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때 학비나 생활비 때문에 단기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형님의 번호를 받아가더랍니다. 그 형님이 착각을 했다고 해요. 드디어 내가 먹히나? 그건 아니죠. 화류계에 계신 여성분들은 영업을 위해서 또 가게 놀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번호를 받아간 거고, 그 뒤로 연락을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2년 뒤쯤인가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결혼 사진이 올라와 있더래요. 물론 화류계 여성도 결혼할 수 있죠. 그런데 이 남성을 보니까 정말 순진해 보이는, 안경 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분과 결혼한 사진도 올라와 있고, 뭐 아이 사진도 같이 있고, 그 위에 뭐 성경 문구도 적혀 있고, 교회에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카톡 프로필에 있었다는 거죠. 물론 이제 이 여성분이 물란하게 막 몸을 파는 곳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과연 이 여성분이 룸에서 일한 사실을 알았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형님이 참 현타가 왔다고 합니다. 이제부터 본론인데요. 화류계 여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제가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제 SNS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행 관련된 컨텐츠.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예요. 보통 직장인들 1년에 휴가가 15일 정도, 그 정도인데 SNS를 보면 4박 5일, 7박 8일,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밥 먹듯이 해외여행을 간다? 그러면 휴가 일수만 보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고, 그리고 2030 사회초년생 월급 해봐야 한 2, 300 정도인데 여행에서 가는 호텔도 뭐 한 5성급 럭셔리 호텔 간다거나 이러면 정상적인 회사 생활로는 사실 불가능하죠. 집안에 돈이 많거나 그랬던 사람이 몰라도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SNS에 너무 자주 올라온다? 이러면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오마카세야 명품 가방, 시계 너무 자주 바뀐다. 이게 왜냐면 화류계 여성들끼리는 은근한 기싸움이 있어요. 그래서 누가 가방 사진 올리면 내가 더 좋은 가방 사진 올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또 자기가 샀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선물 받았다고 올립니다. 그런데 누가 해줬는지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도 않고, 만약에 남친이나 그렇게 해줬으면 인스타에 그 남자친구의 아이디를 태그라도 할 거 아니에요. 그런 고가의 가방을 선물해줬으면. 그런데 그런 게 없다?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, 그 다음 또 요즘에는 경쟁이 명품에서 오마카세나 파인다니 이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명품 가방은 좀 식상해. 그러니까 인당 2, 30 하는 오마카세나 4, 50 정도 하는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는 사진을 올리면서도 항상 누구랑 갔는지는 안 올린다? 음식 사진만 계속 올라온다?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요. 이렇게 화류계 여성들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? 사람 심리상 돈을 안 벌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돈을 벌면 허세를 부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. 경쟁 심리도 있는 거고요. SNS에서 친구들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거 보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데 갈 거야, 나 너보다 더 좋은 호텔 갈 거야, 나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,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. 이건 어찌 보면 사람의 심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, 두 번째는 카톡 부사입니다. 카톡에 셀카 사진이 만약에 노래방 쇼파 이런 게 있다거나, 그리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기괴한 사진이 있다거나,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술도 많이 마시잖아요 아무래도.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합니다. 그리고 남의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. 그런 것 때문에 담배도 많이 피고요. 그래서 멘탈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푸사에 드러나게 됩니다.
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진이 프사에 돼 있다?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또 돈다발로 받은 사진, 주로 화류계에서는 월급을 현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다?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조울증 성격.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거든요. 화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.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죄책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. 그런 분들과 술을 먹어보다 보면 정말 울다가 웃기도 하고 욕도 엄청 심하게 하기도 하고, 또 고슴도치처럼 방어 기제가 항상 있습니다. 왜냐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함부로 대하는 진상 고객들도 있을 거잖아요. 일반적인 남자들을 만나도 이 남자가 날 쉽게 보는 게 아니야 라면서 날이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성격들 잘 보셔야 되고, 네 번째는 담배 문신.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담배를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. 그리고 화류계 여성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는 분들도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요즘 기호품으로 담배 핀다고 무조건 화류계냐? 그건 아니죠. 담배 종류를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화류계 여성분들은 좀 센 담배를 많이 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말보로 레드라던가. 그 다음에 문신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게 뭐 개성의 표현이다 해서 문신이 있다고 다 화류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.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, 근데 부위를 좀 잘 봐야 돼요. 허벅지나 엉덩이 위쪽이나 이렇게 좀 섹슈얼한 곳에 엄청나게 큰 화려한 문신이 있다? 그러면 화류계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가 있겠죠. 다섯 번째는 연락 시간입니다. 매일 밤 10시에 내가 잔다 그러고,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 4시에 잤다고 하면서 카톡이 늦게 온다거나,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거나 이렇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또 새벽에 맞춤법이 다 틀리는 이런 카톡이 와 있다 그러면 일하다가 술에 취해서 잘못 보낼 가능성이 높겠죠. 여섯 번째, 오피스텔에 혼자 산다. 화류계 여성분들은 오피스텔에 단기 월세로 혼자 삽니다. 이분들이 월세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? 이분들이 사실 월 버는 돈이 못해도 한 1,000만 원 정도, 많이 버는 분은 3, 4천 이렇게 버는데, 이렇게 돈이 많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작은 거 그냥 매매로 하면 되지 않냐.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,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기 때문이죠. 현금으로 다 했는데 세금 신고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전세만 해도 확정일자 받아야 되잖아요. 이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고 연봉이 없는데 돈이 나왔다 그러면 자금 추적이 들어옵니다, 세무서에서. 그리고 또 돈을 아무래도 좀 쉽게 벌다 보니까 이것을 또 쉽게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목돈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고요. 월세 해봐야 사실 하루 만에 다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, 이분들한테는. 일곱 번째, 현금만 쓴다. 카드를 쓰면 국세청이고 뭐고 다 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만 씁니다, 이런 분들은. 5만원권 지갑에 보면 몇 장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. 제가 카톡 부사 말씀드렸죠. 이런 현금 5만원권 쫙 펼쳐서 있는 카톡 부사가 올라와 있다. 또 뭘 하든 올 현금으로 하는데 현금 영수증 안 끊습니다. 현금 영수증 끊으면 소득증빙 해야 되잖아요. 여덟 번째가 이제 성형인데, 요즘에 눈, 코는 다 하니까 성형했다고 무조건 화류계다? 그건 아니죠. 그런데 화류계 여성분들은 또 기를 쓰고 성형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,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더 기를 쓰고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. 이미 이뻐도 더 하려고 해요. 왜냐? 이게 수입이랑 직결되기 때문이죠. 그쪽 국내에서 에이스가 되면 더블로 버는데요.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지 하니까 성형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. 이 비용도 뭘 캐시로 하겠죠. 아홉 번째는 남자를 잘 안 만난다.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잘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. 이게 돈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남자 만난다는 게 다 기회비용이거든요. 출근을 안 하고 어떤 남자를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그날 일당 50만원 70만원 날리는 거잖아요. 이게 기회비용으로 다 생각이 된다는 거죠. 이 남자랑 데이트할 시간에 출근을 하면 얼마를 버는데, 그래서 남자랑 데이트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. 한다 하더라도 용돈을 받으면서 하려고 합니다. 오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실 좀 줄 수 있어?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. 열 번째, 호빠 경험. 일반 여성분들은 사실 호스트바 그렇게 많이 안 가죠. 그런데 이 화류계 여성분들이 그렇게 호스트바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. 왜냐면 남의 비위를 맞춰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고,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데 이걸 숨겨야 하는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죠. 이거를 돈을 쓰면서 플렉스를 하면서 푸는 거죠. 호빠에 가서 내가 업소에서 진상 손님들한테 받았던 그 취급을 똑같이 해주면서 그 호빠 선수들에게 푼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호빠 선수들이랑 사귀기도 하고요. 오늘은 제가 화류계 여자 구별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